네, 안녕하세요. 기영화 캐드 4주차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3주차까지 가장 기본적인 기계 제도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숙지를 했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오토캐드를 한번 깔아서 저희가 한번 간략한 간단한 기능들에 대해서 구동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도면 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오토캐드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간단한 도면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집에서 그려볼 수 있도록 간단한 홈워크를 예제에 대해서 저희가 홈워크를 내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사실 지난 3주 동안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 여러 학생들이 피드백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의 요구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조금 반영을 해서 저희가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강의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저희가 길게 보고 강의의 어떤 퀄리티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요. 여러 학생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 수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업을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좀 개선 사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제가 수용 가능한 부분 그런 여러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을 해서 수업에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내용 중에 너무 일방적인 강의가 진행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을 주시는 학생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인터랙티브하게 저희가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출석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단순하게 그냥 강의를 듣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부분도 좀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한번 4주차 강의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4주차 기형화 캐드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의 목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직선에 대해서 한번 다양한 좌표계, 절대 좌표계, 상대 좌표계 또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좀 숙지를 해봤고요. 그 외에 이제 기본적인 여러 가지 기능들, 간단한 기능들에 대해서 숙지를 해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도면을 그린 데서 가장 기초적인 객체라고 할 수 있는 원과 홀을 그리는 명령에 대해서 한번 숙지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도면상에서 저희가 이제 그리면 그걸 이제 제가 객체, 오브젝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객체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 네, 오타가 있네요. 네, 선택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또 저희가 도면을 그릴 때 여러 가지 접점이라든지 아니면 요 전번에 저희가 작업을 했던 어떤 점의 시작점이라든지 교차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그런 포인트들을 집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이제 저희가 객체 스냅이라는 명령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오토캐드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숙지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도면 작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저희가 다시 줌인이나 줌아웃을 한다든지 아니면 화면의 위치를 좀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그런 화면 조절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령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숙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게 어차피 실습 과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저희가 정보만 제가 전달해서 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그 여러 가지 그 능력을 키우시는데 좀 원활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매 강의마다 강좌마다 적절한 숙제를 좀 저희가 실습 숙제죠. 예제를 가지고 일정한 태스크를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셔서 피드백을 주시는 방법으로 저희가 서로 인터랙티브하게 저희가 좀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개선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출결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강의를 보신 것만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한 좀 불만의 목소리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숙제를 과제를 리포트를 그러니까 제출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출결을 가능한 대체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가 제가 진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찌됐든 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오토캐드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기초적인 기능들을 숙지하시는 게 이 강의 목표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따라와 주시면 강좌가 종료됐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수준의 그런 오토캐드를 다루실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내용에 대해서 일단 원과 호를 그리는 명령에 대해서 먼저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원과 호를 그리는 편집 명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원과 호는 사실은 직선과 더불어서 가장 오토캐드 작업을 할 때 많이 쓰이는 객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습 목표는 도면 작성 시 라인 명령과 함께 가장 많이 쓰이는 원과 호를 그리는 방법을 숙지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토캐드를 실행을 해보시면 옵션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원을 그리는 옵션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의 중심점과 반지름을 저희가 지정을 하면 거기에 맞게 딱 이제 원이 그려지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을 그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긴 한데 저희가 도면을 그릴 때는 어떤 도면상에 원을 그려야 되는 중심점과 반지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그 외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옵션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원을 지나는 어떤 세 점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그 세 점을 이용해서 원을 그릴 수 있는 옵션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두 점을 이용한 원을 그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두 점은 그 반지름이나 어떤 지름의 어떤 직선상에 위치한 두 점이 되어야 되겠고요. 이런 방식이 있고 또 저희가 이제 그 접선과 같이 기존에 그렸던 도면의 임의의 두 객체 사이에 접하는 원을 그릴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점, 그 원이 지나는 점이 아니고 어떤 두 객체 사이, 뭐 직선이 됐든 아니면 다른 뭐 삼각형 안이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다각형 안이 됐든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객체 사이에 접하는 원을 그려야 될 필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총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옵션별로 여러분들이 잘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각 기능별로 옵션별로 기능들을 잘 익혀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한번 원을 먼저 네 가지 옵션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해서 오토캐드를 실행하는 화면에서 한번 숙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오토캐드 한번 실행을 해보시죠. 보시면 이제 뭐 지난 시간에 한번 들어와 보셨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익숙한 그런 화면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팔레트 쪽에 원에 대한 그 아이콘들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점과 지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을 그릴 수 있는 아니면 중심점과 반지름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원상에 위치하는 세 점을 여러분들이 클릭하셔서 원을 구하실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름에 위치한 저희가 직선상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임의의 두 점을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그 원의 지름에 해당하는 두 점을 지정을 하셔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나머지 옵션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특정한 객체에 접하는 그런 접선을 기준으로 하는 저희가 원을 그릴 수 있는데 어떤 두 개의 객체를 접하는 그런 접선들이 여러 가지 많은 수의 단순히 접하는 것만으로는 저희가 원을 한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후속으로 반지름이나 어떤 이런 최소한 또 세 개의 어떤 객체에 접하는 그런 원을 지정을 해주셔야만 이 원이 저희가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숙지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익숙치 않을 때는 이렇게 팔레트 상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아이콘을 이용을 해서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여기 이제 명령창에 사실은 여러분들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클 이렇게 치시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 어디 특정한 점에 이렇게 이제 지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뭐 지름을 한 500을 한번 쳐볼까요? 그럼 500에 해당하는 중심선에서 500에 해당하는 원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게 뭐 가장 일반적인 그런 방식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딴 데로 쳐볼까요? 뭐 이제 이미 좀 한번 아니면은 뭐 코디네이트를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셔도 돼요. 500,500에 는 지름을 한 300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 저희가 이제 그 중심점이 500,500이 되겠고요. 거기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제 좀 여러분들 보시기 안 좋으시면 줌을 하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중심으로 이제 줌을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여러분들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은 조금 크기를 바꾸시겠다 싶으면 줌 기능 중에 그 스케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크면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줌 다시요. 이게 좀 명령어가 먹혔네요. 그래서 축척 S를 누르시면 0.5 x3의 2분의 1로 여러분들 줄이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차차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능이 익숙해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클에서 보면 여기처럼 이제 세 포인트를 지정을 할 거냐, 아니면 두 포인트를 지정을 해서 할 거냐, 아니면 접선과 접선 반지름으로 할 거냐, 이런 옵션들이 명령창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팔레트에 이제 아이콘을 이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런 내용이니까 좀 이렇게 시각적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이런 그 옵션들을 이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에 대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이제 명령창에서 각각의 옵션별로 제가 한번 실제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클을 치시고요. 그럼 이제 선택 메뉴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3포인트를 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위치를 세 군데를 임의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거기에 만족하는 임의의 원을 여러분들이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아까 이제 처음에 두 번 클릭하신 그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간상에서 만드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원의 모양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제 원을 그리실 수가 있게 되고, 투포인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게 되면 2P를 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점은 예를 들어서 이제 원의 중심이라고 치고, 여기서 두 번째 점도 여러분들이 임의로 뭐 화면상에서 마우스의 위치를 변경시켜 가시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두 번째 점은 포인트를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의 중심, 기존에 그렸던 원의 중심에서 뭐 오른쪽으로 한 1000만큼 가서 상대좌표 개념으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그 클릭한 점을 지나는 그 처음 클릭한 점과 두 번째 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여러분들이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세 번째 옵션이 되겠는데요. 그럼 이제 접선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먼저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선을 해서 저희가 직교좌표계로 임의의 두 개의 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라인 해서 첫 번째 지름에서 이렇게 하고요. 요 두 직선에 접하는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접하는 원을 그려야 되니까 T라고 치시고, 첫 번째, 그러니까 원이 접한 첫 번째 어떤 객체죠. 여기는 직선인데 그 중에 임의의 선을 찍어 주시면 두 개를 찍어 주시고, 여기 접하는 이 두 개의 선에 접하는 원도 사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반지름을 여러분들 지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이제 500을 여기서 이제 레코멘드 하고, 먼저 500을 한번 쳐볼까요? 그러시면 요 두 직선과 접하면서 반지름 500을 갖는 원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큰 걸 한번 쳐보죠. 서클에서 이제 T로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드린 것처럼 두 개의 객체를 클릭을 하시고, 이번 반지름이 1000인 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객체 접하면서 반지름이 1000인 원이 그려지게 되게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각각 옵션에 대해서 좀 보시고요. 여러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그럼 접선 3개의 접선에 접하는 아니면 3개의 물체에 접하는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이제 직교접표기를 끄고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팔레트에서 3개의 객체에 접하는 원을 그리시려면 이렇게 3개의 객체를 클릭해 주시면 이 3개의 현재 이제 직선으로 저희가 했는데 직선에 접하는 원이 딱 단 하나로 결정되기 때문에 굳이 반지름을 입력을 안 하셔도 거기에 해당하는 원이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예제 파일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방금 익혀본 원을 그리는 옵션별로 한번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그 사각형 안에 저희가 원을 3개를 그릴 겁니다. 정사각형 안에 지금 여기 요 사각형, 여기 사각형,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요 정사각형에 이제 원을 그려볼 겁니다. 그래서 3포인트를 먼저 한번 가지고 해보면 지금 여기 사각형 아까 해서 그 안에 이제 내접하는 원을 하려면 제가 3점의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찍으시면 이렇게 원이 하나가 그려지고요. 이번에는 요 사각형에 한번 그려볼게요. 근데 이제 3점을 저희가 지정을 해야 되지만 지금 요 정사각형 안에는 지름을 양 끝점을 한 2점만 알고 있어도 저희가 원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circle 2point 하고 여기 하고 여기를 찍으셔도 되고 아니죠. 지름 끝이니까 네, 여기를 찍어야죠.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요 지금 안에 요 네, 정사각형 안에 이제 저희가 접하는 걸 하려면 T를 하시고 여기 지금 접하는 객체의 임의의 점을 2개를 찍어 주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가능한 제가 아니면 네. 여기서 여기 나와 있는 150분 사후를 찍어 주시면 바로 이렇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아니시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접선의 3개가 이렇게 3개 접선으로 되어 있는 요거 하시면 이렇게 이제 원이 그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도면을 그리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옵션을 가지고 동일한 원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사람마다 그 선호하는 방식이 좀 다르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이 연습을 하시면서 본인이 좀 선호하는 좀 쓰기 익숙한 그런 옵션을 가지고 원을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원에 이어서 이제 홀을 그리는 편집 명령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라인하고 원, 그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정형화되어 있는 원과 달리 좀 이제 부분의 어떤 곡선을 표현하는 이제 호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볼 건데요. 명령어는 이제 물론 팔레트에서 보시면 호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뭐 한 8가지에서 10가지 정도 됩니다. 호를 그리는 방식이. 근데 그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로 이제 호의 중심점을 지정하고 시작점과 끝점을 나타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원의 일부분을 나타내는 원의 일부분인 호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원도 마찬가지지만 호도 3개의 점을 저희가 지정을 해주면 그 3개의 점을 지나는 우리가 호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뭐 많이 쓰이는 옵션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작점과 끝점을 지정을 해주고 그 시작점과 끝점을 지나는 호의 곡률 반경을 지정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작점, 끝점, 반지름에서 SER 방식 이렇게 쓰는데요. 요 3가지 방식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 방식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호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연습을 좀 해서 좀 체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실제 도면 작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해서 이제 옵션들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건 이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 3가지 옵션에 대해서 먼저 좀 예제 파일이나 저희가 그런 걸 통해서
좀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홀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홀을 아크를 이제 명쾌하게 치시면 일단 시작점 혹은 중심으로 뭘 할 거냐인데 이제 중심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원의 홀을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홀의 시작점을 찍고 난 다음에 옵션이 두 개가 있어요. 보시면 각도를 얼마를 지정할 거냐, 시작점으로부터 이 원에 해당하는 호에 뭐 90도, 180도 그거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만큼을 하는 게 있고요. 현의 길이 L을 치시고 길이를 넣으시면 이 호의 양 끝단을 직선으로 있는 그 직선이 이제 현인데 그 현을 그 현의 길이를 갖는 호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각도만큼 지정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시면은 정확한 각도를 알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A를 치시고 각도를 뭐한 120도 하면 그거에 해당하는 그 호가 그려지게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아크를 치시고요. 첫 번째 시작점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점을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위치 하는 거에 따라서 아까 이제 처음 지정한 두 점을 지나면서 이제 마지막 세 점을 지나면 이제 호에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제 그려지게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호를 그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시작점과 끝점 반지름을 이용하는 옵션으로 한번 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두 개의 직선을 가지고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끝점을 한다고 2를 치시고 끝점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반경을 이제 공률 반경을 여러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오른쪽 마우스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현재의 요 호의 반경, 공률 반경이 되겠죠. 공률 반경의 숫자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지금 호들이 그려지는지에 대해서 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이제 두 점을 잇는 이제 플랫해진 그러니까 그 공률이 이제 커짐에 따라서 그 다음과 같이 바뀌는 걸 알 수 있고요. 공률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제 뭐랄까 좀 볼록한 형태의 호가 그려지는데 어느 시점 이상으로 되면 이제 정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값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예서 지금 49, 00 하게 되면 현재 요 형태를 갖는 그런 아크가 그 호가 그려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반대쪽으로 할 때는 사실은 시작점과 끝점을 좀 반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시작점을 이쪽에서 시작하시고 끝점을 이쪽에서 시작하시면 우리 이제 반대쪽으로 이제 공률 반경이 정의되면서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공률 반경에 따른 호를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5200 정도 하시면 현재 정도의 이런 공률 반경을 갖는 그 호를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를 그리는 옵션에는 사실 여기 그 팔레트에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하나가 뭐 진짜 그 또 가장 뭐 많이 쓰인다. 뭐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건 좀 아까 설명드렸던 세 점을 잇는 호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전체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옵션들을 다양하게 적용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근데 실제로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런 것들 다 숙지해 가지고 어떤 특수한 상황에 맞게 호를 그린다기보다는 본인이 본인에 맞는 본인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방식으로 몇 가지 주요한 호를 그리는 방식에 좀 익숙해지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실제 작업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여기서도 조금 예를 가지고 예제 파일을 가지고 실제 도면상에서 어떤 식으로 호를 그리는 작업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예제 파일을 가지고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 세 점을 지나는 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실은 그 호가 어떻게 보면 원의 일부기 때문에 사실은 뭐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세 점을 지나는 걸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를 시작점으로 하고 두 번째 점 찍으시고 세 번째 점 여기를 찍으시면 이 세 점을 지나는 호가 만들어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잠시만요. 다시 아크를 치시고 시작점, 중간점, 끝점 이렇게 치시면 보시는 것처럼 도면상에서 세 점을 지나는 호의 길이, 호에 해당하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다음 예제를 가지고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시작점, 끝점과 반경을 가지고 저희가 호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예제에서 보시면 아크를 치시고 이쪽이 시작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점을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끝점을 지정하시고 우리가 이제 반경을 가지고 하겠다. 그럼 이제 반경에 따라서 요 그래프가 되는데 요 도면에는 사실 요 중심점과 요 끝점 요 반경이 이제 800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800을 치시면 이렇게 이제 원하는 곡률 반경을 갖는 호를 그릴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도면상에서 그런 정보가 있을 경우에 이제 바로 적용을 하시면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거리를 측정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까 이제 이런 보조적인 CAD 기능들을 이용을 하시면 그런 기능들을 거리가 얼마인지, 곡률 반경을 얼마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 점들, 우리가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정확한 포인트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포인트들을 이렇게 저희가 잡아내는 게 이제 객체 스냅이라는 기능들이,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요 다음번에 저희가 지금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네 개를 다 한번 그려보죠. 그럼 여기 이제 처음 시작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점을 지정을 하고 반경을 치시고,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이제 대칭적인 구조니까 800을 치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을 때 위치를, 순서를 좀 달리하면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시작점을 하시고 끝점을 한 다음에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안쪽으로 이제 반경을 치면 안쪽으로 이렇게 이제 오목한 그런 호를 그리게 되는데, 요 이제 적당한 그 반경을 치시면 그 곡률 반경에 맞는 원하는 모양의 어떤 호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500 정도 쳐볼까요? 예, 한 요 정도 되죠. 근데 이제 요걸 안 하시고 지금 어차피 이제 시작점을 지금 이제 어차피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거는 대칭적인 4분에서 그리는 거니까 하고, 아까 이제 R을 치시고 800을 치시면 동일하게 총 4개의 호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끝점 치시고 반경 치시고 800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전체적인 그 호를, 도면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호를 이렇게 그리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도면을 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체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론적으로 기능적인 것은 이런 기능, 뭐 시작점, 끝점, 반경이라든지 그 외에 너무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이 아까 이제 팔레트에서 보신 것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심점을 해서 시작점, 끝점을 지정하는 방식, 아니면 시작점과 끝점, 뭐 호의 시작하는 방향을 지정하여 호를 그리는 방식, 모든 이런 옵션들이 사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텐데 동일한 빈도를 가지고 저희가 적용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린 주역의 호를 그리는 이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원과 호를 그려봤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오토캐드 작업상에서 저희가 실질적인 작업을 할 때 가장 유용하게 쓰는 이제 객체 스냅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복잡한 도면 작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사실 여러 가지 객체들, 그러니까 오브젝트죠. 뭐 선이라든지 원이라든지 뭐 호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물체들이 지금 이제 동시에 이제 도면에 그려져 있을 때 부분 저희가 작업이 필요한 객체들만 선택해서 저희가 뭐 지우거나 이동하거나 카피하거나 뭐 이런 다양한 고급 작업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객체를 어떻게 저희가 물론 이제 개별 오브젝트별로 저희가 다 클릭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죠. 그렇지만 저희가 어떤 여러 도면 작업을 하다 보면 좀 집단적으로 저희가 객체들을 선택해서 어떤 작업을 일괄적으로 적용을 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런 객체를 선택하는 이런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략적으로 이제 저희가 물론 이제 예제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런 객체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 한 7, 8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화면에 있는 전체 모든 객체를 선택하는 All이라는 옵션이 있고요. 아니면 사각형 영역에 완전히 포함된 객체만을 포함하는 윈도우라는 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함이 아니고 걸치기만 해도 저희가 이제 그 객체 선택되는 이제 걸치기, 뭐 크로싱이라는 그런 선택 옵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이런 뭐 영역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쫙 선을 그어서 이제 걸치기 옵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선 안에 걸치는 객체들만 저희가 또 따로 픽업 해낼 수 있는 뭐 울타리 기능, 펜스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한번 예제를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예제를 가지고 한번 저희가 볼 텐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특정한 객체를 저희가 지우고 싶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 객체를 이렇게 일일이 클릭을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뭐 이렇게 클릭해서 이제 저희가 하면 지워지죠. 그래서 뭐 만약에 잘못 지웠다 그러면 다시 언두나 뭐 U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일부를 다시 뭐 살리거나 뭐 다시 리드로 하시거나 이렇게 되는데 일일이 이렇게 다 매번 할 때마다 클릭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객체를 선택하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erase라는데 만약에 저희가 W 그래서 윈도우로 하고 한다 그러면 한 이렇게 이 사각형 안에 들어온 이런 것들을 이제 일괄 지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윈도우 명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명령은 방금 보신 것처럼 그 영역 안에 사각 영역 안에 들어와야만 저희가 객체들이 클릭이 됩니다.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걸치기만 해도 사실은 이렇게 좀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원이 걸치기만 해도 원래는 이제 이게 영역에 다 들어와야 되는데 걸치기만 해도 좀 사라지게 하는 게 좋겠다 한다 그러면 이제 크로싱이라 그래서 옵션 C를 적용하시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객체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매번 이렇게 어떤 그 사각 영역이나 뭐 그런 거를 하기 좀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US에서 펜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을 해가고 요 선에 지나가는 요 선에 해당되는 지나가는 엔티티들만 저희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굉장히 해보면 많이 편리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뭐 이거 크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엔티티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숙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꼭 이렇게 사각형을 기준으로 아까 윈도우나 저희가 이제 크로싱 할 때 이제 사각 영역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저희가 이제 다각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윈도우 폴리건 해가지고 하시게 되면 이제 사각형이 아니라 좀 부분 저희가 굉장히 이렇게 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영역을 지정해서 이렇게 지울 수 있는 이런 게 매번 사각형으로 하기는 굉장히 좀 정밀하게 객체 선택하는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는 게 있고요. 크로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영역 안에 들어온 것만 저희가 지우게 되는데 그래서 CP로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폴리건에 이제 걸치기만 해도 살짝 걸치기만 해도 그렇지만 요거는 좀 피하고 싶다. 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선택적으로 조금 더 좀 이렇게 정밀하게 저희가 객체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제를 통해서 이런 거 객체를 선택할 때 이런 명령을 쓰는 게 편하겠구나 하는 걸 좀 실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원하는 점을 저희가 정밀하게 지정하는 객체 스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객체 스냅은 이제 오브젝트 스냅이라고도 저희가 하는데요. 아까 이제 객체들 저희가 작업하기 위해서 뭐 지우거나 아니면 다시 살리거나 여러 가지 뭐 카피라거나 무빙을 하거나 할 때 이제 객체 정확하게 선택하는 그게 이제 저희가 객체 선택의 기능이었다고 한다면 객체 스냅은 각각의 객체의 어떤 특정 지점을 정확하게 좀 잡아낼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도면 작업을 할 때
왜냐면은 이제 작업 중인 객체에 정확한 점을 지정해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때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토캐드 도면 작업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가장 핵심적인 기본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말 그대로 객체 특정 지점을 정확하게 지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단독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리기나 편집 명령이 아니라 도면 작업을 더 원활하게 해주는 어떤 보조적인 기능입니다. 그렇지만 보조적인 기능이지만 사실은 저희가 오토캐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숙련된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가장 어떤 세부적인 작업의 백미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객체 스냅의 종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나중에 다 필요한 기능들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저희가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 여기 사용 빈도로 보면 사실은 보신 것처럼 어떤 끝점이라든지 어떤 중간점을 찾아낸다든지 특히 이제 직교좌표를 저희가 찾아낼 때 굉장히 자주 유용하게 씁니다. 특히 이제 직교좌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전 방식 같으면 사실은 어떤 자를 서로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직교하게 만들어서 그 직교좌표를 찍어서 거기도 이제 저희가 이제 선을 연결하는 그런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들을 했었는데 컴퓨터 기반으로 하는 오토캐드에서는 굉장히 편리하게 정확한 포인트를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어떤 제도의 속도를 굉장히 향상시킬 수 있고 막상 여러분들 실제 도면 제도하시면서 보시면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유용하다는 걸 아마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뭐 교차점이라든지 교차점은 근데 저희가 좀 굉장히 어느 두 개의 객체들이 교차하는 지점은 명확하지만 사실 그 점을 정확하게 저희가 찍어내는 것 자체는 사실은 객체 스냅의 지원이 없으면 굉장히 거기서 오차가 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되겠고, 그러니까 어떤 뭐 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이렇게 그런 객체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삼각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타원이라든지 삼각형 아니면 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거를 이제 4등분하는 사분점들에 대해서 또 정보를 주면 거기서 굉장히 제가 유용하게 그 포인트로부터 점으로부터 도면 작업을 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토캐드를 통해서 실제로 오토캐드 상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기능이 활성화되고 각각 기능에 대해서 실제 어떻게 적용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고요. 사용 빈도가 높은 엔드포인트, 끝점, 미드포인트, 중간점, 직교, 퍼펜디큘러한 이 기능에 대해서는 실제 도면의 예제 파일을 가지고 어떻게 이용하여 쓰이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상에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사실은 그 객체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가 아니고 요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임의로 여러 가지 편의해서 지금 객체 스냅을 전체를 다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윈도우를 띄우시게 되면 일단은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기능, 끝점을 나타내는 어떤 스냅 모드, 중간점, 어떤 그 선의 중간점을 나타내는 객체 모드, 예를 들어서 어떤 원이나 뭐 어떤 그 폴리건, 그러니까 다각형의 어떤 중심이나 기하적 중심을 바로 표시해주는 그 사실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형의 중심선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는 어떤 선을 그린다 뭐 이런 거 할 때 중심선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중심의 객체 스냅 모드를 키고 저희가 옵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잡아준다는 것이죠. 보시면 서클에서 이제 저희가 아까 한 것처럼 이제 투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원으로부터 우측의 x축 방향으로 한 300 그래서 일정 거리가 떨어져 있는 선을 그린다고 봤을 때 원의 중심을 저희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까 저희가 그거를 켰는데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심점, 네, 기하적 중심 설정을 했죠, 그죠?
일단은 라인 한번 그려 본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점을 보면 이 원의 주변에 저희가 이제 요 마우스에 갖다 대면 여기 이제 중심점이 어딘지 표시가 됐습니다. 여기 표시를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 되고 저희가 직교 모드로 해서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다음 그 위치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또 반경 위아래로 뭐 위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물체의 중심점이나 뭐 아니면 뭐 직선 같은 경우도 중심점 아니면은 서로 직교하는 위치의 어떤 점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한 기능별로 잡아주는 기능이 이제 이 객체 스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또 사실은 전체를 선택해서 하게 되면 사실은 모든 해당하는 어떤 그런 것들 동시에 막 동시다발적으로 저희가 뭐 점들이 위치가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이제 우측 하단에 이 창에서 이제 객체 스냅을 설정하는 모드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먼저 이제 저희가 이제 클릭을 하고 주로 이제 끝점이라든지 중심이라든지 교차점이라든지 현장에서 직교점이라든지 뭐 접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하게 되면 굉장히 편리하게 이쪽 도면 작업에서 그런 위치들을 정확하게 이제 잡아줍니다. 이 객체 스냅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도면을 그리는 걸 굉장히 이용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그 예제 파일을 가지고 한번 또 한번 그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기능인데 다 일단 오프 지우기를 해보고요. 이제 끝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라인을 임의의 라인 하나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저희가 뭐 라인 아니면 원을 한번 그려볼까요? 원 했을 때 원의 투 포인트를 원하는데 이쪽에 보시면 이제 이 끝점은 당연히 쉽게 표시가 되고 다음에 보면은 이런데 이제 저희가 어디에 이제 이 선을 할 것인가 뭐 할 때 이런 끝점들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여 끝점이 되겠죠. 뭐 이런 끝점들 어떤 이런 교차점들 끝점들에 대해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근처에 아주 정확한 포인트는 아니지만 이렇게 녹색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그쪽을 가게 되면 정확하게 그 점을 끝점으로 하는 저희가 그 두 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릴 수가 있고요. 이런 객체 스냅이 또 예를 들어서 끝점이 아니고 딴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교차점 뭐 그런 거 해볼까요? 교차점을 한번 해볼까요? 교차점 이렇게 해보시면 교차점에 가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뭘 해볼까요? 아크를 해볼까요? 아크를 해서 시작점에서 여기 교차점들에서 시작을 해서 다음 교차점 여기가 되겠네, 그죠? 여기 교차점, 그다음에 다음 교차점 이렇게 해서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저희가 하게 되면 이런 선들이 저희가 굉장히 그런 점들을 일일이 정확하게 포인트를 찍지 않더라도 객체 스냅에서 그 위치 정확한 기하학적 위치를 저희가 클릭을 해서 정확한 도면을 그려줄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럼 또 다른 하나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직교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직교점을 이제 저희가 설정을 하게 되면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쪽에 교차점 저희가 라인 한번 그려본다고 봤을 때요. 라인을 그렸을 때 어떤 이런 교차점에서 요 직선으로의 직교점, 그러니까 수직으로 만나는 점은 사실은 저희가 모르잖아요. 근데 직교점에 객체 스냅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그 활성화됩니다. 녹색으로. 네, 그러면은 이 점이 이 교차점에서 이 직선으로 수직으로 내렸을 때 각이 90도가 되는 그 교차점을 정확하게 알려주게 됩니다. 네, 뭐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지금 뭐 전체적인 객체 스냅을 일일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설명드리기엔 좀 시간 제한이 있어서 이런 그 객체 스냅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기능이라 그럴까 그걸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다발적으로 다 켜가지고 하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보시면 이제 모두 선택하기 이렇게 해서 다 이제 해서 하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뭐 다시 뭐 어떤 라인을 하나 이렇게 진다고 했을 때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막 많은 그 것들이 다 나타나요. 뭐 이렇게 보시면은 막 이렇게 뭐 교차점도 나오고 중심점도 나오고 막 이렇게 뭐 수직이 되는 지점도 막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뭐 연습을 통해서 좀 익혀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만 평소에 이 정도는 내가 항상 자주 쓰는 그런 기능이니까 뭐 끝점이라든 중간점, 중심점, 뭐 교차점 정도 예를 들면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 설정해 놓으시고 하시게 되면 되고 이제 특정 도면 글씨나 목적에 따라서 이런 것들 내가 좀 찾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객체 스냅에 그런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서 그걸 활성화해서 도면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또 하나의 저희가 사실은 빈도수는 조금 적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접점을 지정하는 탄젠트의 객체 스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통해서 한번 그 유용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첫 번째 점을 저희가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지금 여기 보시면 객체에서 중간점, 중심점을 또 클릭을 하면 네, 중심점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라인 명령 어떤 라인 명령 치면 원의 중심에 이제 점이 자동적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점을 지정을 하시고요. 만약에 지금 이 점에서 이 원에 어떤 위치를 할까요? 3, 4분면의 정 가운데를 지나서 교차하는 점에서 저 원으로의 이제 그 접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상대좌표로 하는 게 좀 편하겠죠. 폴라 코디네이트를 써서 대략적으로 길이는 뭐 한 예서 한 2000 정도 하고요. 길이를 180, 225도 정도 저희가 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어떤 그 교차점이 생깁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객체 스냅에 교차점을 다시 클릭을 하게 되면요. 하게 되면 네. 그럼 다음에 이제 저희가 라인을 할 때 이 교차점에서 바로 이렇게 활성화가 돼요. 녹색으로. 네네. 굉장히 편하죠. 그죠? 네, 그래서 만약 이쪽 안에서 해서 했는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객체 스냅에서 보시면 저희가 저기 예, 보시면 접점을 클릭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뭐 클릭을 하셔도 한 다음에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시 해보겠습니다. 라인을 하시고 교차점에서 탄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탄젠트에서 요 안쪽은 안쪽에 탄젠트 하면은 보시면 딱 접점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원에서 라인 하시고 가시면 이제 교차점에서 나오시게 되고요. 여기서 다시 탄젠트라는 객체 스냅을 활성화하면 여기 이제 자연스럽게 보여요. 아무리 이렇게 지나서 하셔도 딱 그쪽에 접점에 이렇게 가서 선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마지막 한번 더 해볼게요. 이쪽에서 여기 교차점에 찍으시고 탄 이렇게 하셔서 제 외곽 원에 하시면 이쪽에 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아니면 만약에 다른 쪽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쪽에 가게 되면 탄이라는 거 한번 해야 되겠네요. 하게 되면 이쪽에 뭐 근처 이렇게 나타난 점에 찍어주면 제일 좋고 뭐 근처에 가더라도 이 접선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딱 그 점에 매칭이 돼서 이렇게 이제 어느 특정한 점에서 어떤 원이나 이런 그 도형에 접하는 선을 손쉽게 이렇게 도면으로 여러분들이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여기 객체 스냅의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사실은 굉장히 복합적으로 사용돼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뭐 아마 필요에 의해서 아마 찾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셔서 필요해서 여러분들이 활성화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연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그 한 가지 정도 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4분점을 지정하는 쿼드란트의 객체 스냅 옵션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4분점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하고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라인 이런 게 쳤을 때 이 원에 그 각각의 지금 직각이 되는 4분점들이 이렇게 바로 저희가 객체에서 저희가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요 원도 각각의 원의 4분점들을 각각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점을 잡아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고요. 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서 요 아래쪽에 270도 된 지점을 잡아서 이쪽에 뭐 이렇게 연결을 하셔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편리하죠. 저희가 안 그러면 물론 이제 요 원에서 저희가 4분점을 중심점에서부터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해서 가상의 선을 해서 만나는 점을 또 교차점으로 해서 저희가 교차점에 대한 객체 스냅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뭐 진행해도 됩니다만 굳이 나중에 지워야 되는 이런 직선들의 작업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원만 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타원을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의 타원 한번 저희가 한다 그래서 저 이미의 타원 안에서 저희가 한번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서 라인 해서 하게 되면 이 타원도 각각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4등분하는 점들에 대해서 객체 스냅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뭐 이런 점들을 이렇게 연결을 한다든지 요건 이제 예제니까 제가 이제 임의로 지금 좀 했습니다만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좀 유용하게 도면 작업을 하는데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요 각각의 모든 기능들이 좀 적용하는 빈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해서 도면 작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가장 유용한 기능 객체 스냅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저희가 도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작업을 편하게 할 수 있는 화면 조절 명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명령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작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좀 객체들이 한쪽에 몰려 있다든가 아니면 특정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봐야 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줌인, 줌아웃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쓰는 명령이 이제 줌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어떤 그런 줌 명령을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저희가 필요해서 이렇게 좀 자유롭게 이동을 좀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화면에서 이제 여러 도면을 당겨올 수 있는 펜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요 명령들이 있고요. 요 명령을 이렇게 해보시면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지만 제가 간략하게 그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실제 이제 어떻게든 화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예제 파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보시면은 이런 화면이 지금 도면이 있는데 전체를 좀 꽉 차게 해서 한번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줌을 해서 보시면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전체를 할 거냐, 우리가 찍는 데를 중심할 거냐, 뭐 동적으로 할 거냐, 축적으로 할 거냐, 윈도우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범위 여기 익스텐트 해보면 이 도면을 그냥 화면에 꽉 차게 보여줍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줌해서 전체를 하게 되면 완전 꽉 차게 보여주지는 않고 이렇게 전체적인 거를 이렇게 균형되게 이제 중심 쪽에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눌러 보시면 돼요. 아 이게 뭐구나. 그래서 축척은 사실 여기 보신 것처럼 내가 보는 것보다 한 지금이 너무 좀 그림이 작으니까 한 20% 정도 더 높여보고 30% 정도 보기 때문에 딱 30% 정도 더 확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뭐 그런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윈도우라고 한다 그러면은 잠시만요. 저 윈도우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싶은 특정 지역만 이렇게 아까 창같이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확대를 해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또 뭐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그다음에 뭐 객체를 찍는다 그러면 이제 객체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를 찍었다 그러면 그 부분만 굉장히 확대해서 이제 줌인을 해주는 거죠. 네. 아니면 이제 언두로 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아니면은 다시 줌해서 줌해서 전체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줌인, 줌아웃 해가지고 여러분들 필요하신 작업에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그 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좀 뭐 어떻게 좀 작업을 하다 보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 좀 갖고 오고 싶다. 물론 이제 줌을 해서 뭐 센터 잠깐만 줌을 찍어서 예를 들어서 중심으로 해서 어떤 중심을 이렇게 해서 갖고 올 수도 있지만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펜이라는 명령을 써서 저희가 마우스로 이렇게 들어가서 위치를 저희가 마음대로 좀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특정 부위에 대해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펜 기능이라서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 한번 작업을 해보시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익숙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오늘 저희가 강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일단은 앞서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떤 단순히 이제 그 어떤 기능적인 내용만 숙지해서는 사실은 오토캐드를 다루는 그런 거 적합치 않기 때문에 가능한 매 강좌 이후에 간략하게 배운 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 오토캐드를 가지고 도면을 그려볼 수 있는 숙제를 간단한 숙제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그림과 같은 도면을 한번 아주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여기 수치나 이런 정보들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치수 기입이나 이런 거 아직 배우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요. 이 안에 지금 도면 요 모양대로 해서 여러분들 중심선도 한번 그려보시고 원도 한번 그려보시고 직선, 호 이런 것들을 가능한 유사한 모양으로 해서 지금 지난 시간에서 이번 시간까지 배운 라인이라든지 원, 호, 객체 스냅의 이런 기능들을 적용을 좀 하셔야 원활하게 좀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프랙티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제대로 하셔가지고 오토캐드 파일, DWG 파일로 이제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써 있는 대로 수치나 치수 표기는 생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크기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가능한 유사하게 대신 각각의 객체들이 빠지지 않도록 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는 걸로 해주시고 요 제출한 거 가지고 이번 주 수강의 출석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좀 그 오토캐드의 가장 기초적인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기초적인 원과 호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도면 작업을 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기능은 이제 여러분들이 숙지하셨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좀 연습해 볼 수 있는 숙제를 좀 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강의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객체들을 많이 이제 그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객체들을 가지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저희가 정확한 좌표를 읽는다든지 아니면 객체를 선택하는 방식의 객체 스냅의 기능까지 저희가 이번 시간에 좀 익혔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섬세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객체들을 이동시킨다거나 아니면 여러 객체들을 이렇게 카피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애드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객체들을 이제 스케일업 한다거나 아니면 스케일 다운 한다거나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옵셋이나 트림 등 그러니까 좀 섬세한 도면 작업을 위한 오토캐드 기능들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시간까지 저희가 조금 뭐 계속 앞으로 조금 양들 좀 늘려가긴 할 텐데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오토캐드를 사용하시고 이런 데 익숙하시다 보면 그냥 뭐 딱히 뭐 그거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했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새김하기보다는 바로바로 이제 손에서 여러분들 그런 기능이 나오실 수 있는 수준까지 좀 익혀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